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두꺼운 피부와 질긴 피부. 두꺼운 피부와 질긴 피부가 뭐 다른 말인가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두꺼운 피부와 질긴 피부는 정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꺼운 피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질긴 피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어떤 두꺼운 피부와 질긴 피부의 차이점? 이런 건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번 내용은 두꺼운 피부와 질긴 피부가 어떻게 다르고, 두꺼운 피부와 질긴 피부를 치료하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꺼운 피부와 질긴 피부, 어떤 차이인가? 많은 사람들이 두꺼운 피부와 질긴 피부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듯이 두꺼운 피부를 측정하려면 피부의 단면을 잘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볼을 이렇게 잡아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 많이 잡힌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았을 때 볼이 많이 잡히면 이건 어떻게 해요? 진피가 두꺼운 건지 피하 지방이 많은 건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런 경우는 단면을 잘라봐야지만 이 사람의 피부가 두껍다. 우리가 피부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통 피부라고 하냐면 표피와 진피를 합친 이 두께를 가지고 피부 두께라고 하죠. 그러면 이 두께를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볼을 잡았을 때 많이 잡히면 이것은 상당수는 피하 지방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두꺼운 피부는 실제로 어느 정도 두께가 일반적인 피부일까? 우리가 표피의 두께는 A4 용지 있죠. 그거의 한 장 두께 내지 반장 두께 정도가 일반적인 표피의 두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뭐 얇아서 보이지도 않아, 그죠? 그 정도 두께가 표피의 두께고, 진피의 두께는 2mm에서 3mm 정도. 실제로 2mm, 3mm면 되게 얕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일반적인 진피의 두께라는 거죠. 그리고 종종 어떤 흉터로 인해 섬유화되어 있는 경우는 피부 밑에 단단한 콜라겐들이 많이 들어와서 섬유화 조직이 많이 들어오면 뭐 3mm, 4mm 정도까지도 형성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시아인의 피부 두께는 2mm에서 3mm 정도가 진피의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주파 바늘 시술, 고주파 니들 시술, 그 시술 같은 거 할 때 바늘의 깊이를 어느 정도에 해야 될지 감이 오시겠어요? 진피보다 더 깊은 곳에 찌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3mm보다 깊게 썼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 바늘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피하 지방을 향하고 있을 테니까 진피를 자극하는 게 아니고 피하 지방의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고주파 시술을 할 때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꺼운 피부에 비해서 질긴 피부는 어떻게 돼요? 인장 강도가 올라가 있어. 피부를 잡아 당기면 늘어나는 게 끝까지 버티는 힘이 강해. 그런 걸 가지고 보통 질긴 피부라고 하는데, 이런 피부의 특징이 뭐냐면 유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의 피부가 또 일반적으로 모공이 크고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피부에 장력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흉터가 만들어지는 때 장력의 방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 게 뭐예요? 보르헤스 라인이라고 해서 RSTL이라고 합니다. Relaxed Skin Tension Line. 피부에 텐션이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점을 찍어 가지고 연결한 선이 RSTL인데, 일반적으로 피부에 상처가 날 때 장력과 나란한 방향으로 상처가 나게 되면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 영상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피부 장력이 많이 작용하는 피부가 어디냐면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어디예요? 볼 내측이나 코 쪽, 이런 유분이 많은 쪽들이 흉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레이저가 들어가서 살이 만들어질 때 장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살이 차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냐? 두꺼운 피부는 피하 지방이 많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두꺼운 피부는 뭐예요? 볼이 약간 통통한 사람들은 피부가 두껍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볼을 잡았을 때 볼 두께가 두꺼운 사람들은 피하 지방을 많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하면 치료 결과가 더 좋아져요. 왜? 피하 지방에 열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자극이 되면 그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세포가 섬유화세포로 전환이 돼서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이 좀 많이 마른 사람들은 볼이 통통한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치료효과 대비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질긴 피부, 유분이 많았고 피부가 굉장히 질기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치료를 했을 때 피부 장력이 많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살이 차오르는데 되게 불리하다. 그래서 모공 치료가 다른 피부 치료에 비해서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 유분이 많이 나오고 피부가 더 질겨져 있으니까 인장 강도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꺼운 피부는 치료 결과가 좋으나 이 두꺼운 피부는 뭐예요? 피하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진피의 두께는 2mm, 3mm에서 거의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요 기준 내에서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두껍다고 해석하는 거는 피하 지방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두꺼운 피부는 치료 결과가 좋으나 질긴 피부는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 왜? 인장 강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살이 차오르는데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 피부가 여자 피부보다 치료 결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 피부가 유분이 더 많고 모공이 더 많기 때문에 여자보다 치료가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꺼운 피부와 질긴 피부의 어떤 차이점, 치료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이번 영상도 또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